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14주차 수업을 즉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그 5월 29일에 과제 100%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뵙기 어려워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계셨는지 좀 궁금했는데 하여간 과제 내주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지금 듣고 계시고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못 봤습니다. 아직 내용 못 봤지만 하여간 그 여러분들 저기 이메일로도 다 이렇게 또 그 양이 넘어가신 분들은 다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여간 뭐 잘 체크를 했고, 그 뭐 내용은 이제 정성평가는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만, 하여간 뭐 제출은 100% 그렇게 제출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 과제 잘 제출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수업이죠.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가 있는데 기말고사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저번 주에도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만 그 일시는 이제 6월 10일이죠. 그 금요일 12시 5분에 실시한다고 20분가량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장소는 성신여대 교육시스템 중간고사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줌 주소 아래에 이제 우리 공지사항에 그 적어놨으니까 줌 주소 확인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범위는 이제 9주차 차서부터 14주차까지 즉 한글 맞춤법 41항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표준어 사정 원칙 26항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그 저기 문장 보호는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방식 OX 문제 35문항 그다음에 기말고사 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준비하시고 혹시 그 저 아이패드나 이런 거는 저기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접속을 해야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가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온라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온라인 주의사항은 제가 중간고사 때 또 광고했던 내용 또 중간고사 때 이제 치러 보셨으니까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말고사 광고도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 거기에 그 준해서 중간고사 보셨으니까 다 준해서 그렇게 날짜 잘 맞춰서 시간 잘 맞춰서 그렇게 시험을 치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표준어 규정 그 25항의 뒤에 그 연습 문제 조금 하고 그다음 확인 문제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그 26항을 이제 다뤄야 되죠. 그래서 오늘 26항까지 쭉 PPT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루면 이제 그 전체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뭐 하여간 뭐 끝나고 나서도 제가 좀 마무리 멘트 좀 하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150페이지 할 차례죠. 150페이지의 그 확인 문제, 그 새로 알 것, 거기 그 중간쯤에 거기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자, 새로 알 것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요. 그 며느리 발톱과 뒷발톱이 있었죠. 우리 그 수탉이 이렇게 그 닭싸움 할 때 그때 이제 그 뒤에 있는 그런 날카로운 발톱들 아니면 저기 뭐 소나 말이나 이런 거 좀 퇴화되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발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톱을 며느리 발톱이라고 한다고 뭐 모양으로 봐서는 뒷발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며느리 발톱이라고 하기로 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항단지, 부항하거리, 뜸단지 요거는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항단지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 부항항아리, 뜸단지 다 틀리다는 것 부항단지만 맞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거 보시면 나룻배와 나루가 있는데 나룻배만 맞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물론 그걸 할 때 배를 가리킬 땐 나룻배만 맞고요. 물론 이제 그 배를 대는 곳을 얘기할 땐 나루도 맞다. 그렇지만 배를 얘기할 땐 나룻배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보시면 나루 진짜네요. 그러니까 배를 대는 곳 그런 것의 뜻으로서는 나루가 맞다. 그래서 동그라미에 그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농짓거리, 기롱짓거리가 있는데 농짓거리 요거는 이제 농담을 가리킬 때는 농짓거리가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거짓말을 얘기할 때는 거짓부렁, 거짓부리, 기롱짓거리 요거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롱짓거리 요거 동그라미 그렇게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나절, 나절가웃 얘기할 때 그 반나절이라는 게 그게 맞죠. 그러니까 3시간이나 6시간 가리킬 때 원래 그 본뜻으로 할 땐 3시간이고 그렇지만 보통 통용될 때는 또 6시간으로 사용된다는 것. 그래서 3시간, 6시간 둘 다 가리키는 뜻으로서 반나절은 맞는데 나절가웃은 틀리고요. 그럴 땐 나절가웃이 틀리지만 그렇지만 낮에 4분의 1, 4분의 3 정도의 그런 시간 한 9시간 정도를 가리킬 때는 나절가웃이 또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절가웃 낮에 4분의 3면 맞다. 그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 5절 복수 표준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26항, 복수 표준어 다 널리 쓰임. 제 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런 복수 표준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저기 앞에 이제 25항 단수 표준어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치셨죠? 복수 표준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다 치셨다가는, 그렇다면 뭐 메모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맞다는 것, 인식해 두시고, 그렇게 그 메모할 거 메모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PPT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까요? 가는 허리, 잔 허리가 있을 때 둘 다 맞아요. 그래서 개미 허리 같이 이렇게 가는 허리 있을 때 가는 허리, 잔 허리 둘 다 맞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가락역과 가래엿이 있는데요. 이 둘 다 맞고요. 근데 요거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게 가락떡입니다. 가락떡과 가래떡인데 이건 또 가래떡만 맞아요. 그래서 가락역, 가래엿 둘 다 맞는데 떡은 가래떡만 맞다. 가락떡은 틀리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뭄과 가물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콩 나듯이 가물에 콩 나듯이 이런 속담 있죠? 둘 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가엾다, 가엾다. 이렇게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게 되면 저 활용이 되면 가엾어, 가여워요. 가엾다 같은 경우는 비읍 불규칙이죠. 가엾어, 가여워 둘 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엾은, 가여운 이런 식으로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엾다, 비읍 시옷 받침과 비읍 받침 둘 다 맞다는 것. 그 다음에 요 활용형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는 뭐 비읍 불규칙 이런 거 없죠. 비읍 시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비읍 시옷이 그대로 가엾다, 가엾어, 가엾은 이런 식으로 시옷이 뒤로 넘어가서 발음이 되고요. 자, 이거는 비읍 불규칙이 일어나가지고 우로 그렇게 박힌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감감무소식, 강감소식. 이거 좀 재밌는 거예요. 이건 무자가 들어가고 이건 무자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둘 다 그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뜻으로 보면 정반대의 뜻이 될 텐데 뜻도 똑같아요. 우리가 감감무소식이나 감감소식이나 소식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무자가 이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무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반대의 뜻일 것 같지만 뜻도 똑같고요. 하여간 뭐 그 쓰임새 같다. 둘 다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개수통과 설거지통이 있어요. 요거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거다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형으로서 이거 쓰지 않기로 했죠. 설거지 하다라고 그렇게 쓰기로 했죠. 그래서 개수통, 설거지통. 옛날에는 물이 귀해가지고 물을 우물에서 떠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뭐 떠오는데 힘도 들고 그래서 요즘은 수도 틀면 펑펑 나오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해서 설거지하는 그 통이 따로 있었고 설거지하는 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수통, 설거지통, 개수물, 설거지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갱엿과 검은엿 요거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엿 중에 그 호박엿은 노란색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기 저 검은 빛 나는 엿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 엿, 갱엿, 검은엿 둘 다 표현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다와 대다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거리다, 대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다 대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물거리다, 가물대다, 출렁거리다, 출렁대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반복의 뜻을 나타내는 요 거리다, 대다 둘 다 맞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회충이 들어가 있는 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충이 이제 지렁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 지렁이 같은 게 뱃속에서 기어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하여간 어쨌든 뭐 그런 이제 회충이 들어가 있는 배, 그래서 거위배 회배라고 그러고요. 옛날엔 이런 배가 많았기 때문에 좀 여러분 저기 좀 약간 지저분한 얘기지만 옛날에 체병 검사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똥을 가져와라, 자기 똥을. 그래서 봉투에 그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면 그걸 갖다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 회충알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 다음에 회충알이 발견이 되면 선생님이 나중에 약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약 먹어라. 그래서 회충 죽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했었어요. 체병 검사를. 그래서 그런 이제 회충이 들어가 있는 배, 거위배, 회배라고 그러고요. 이 거위배, 회충기는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왜 들어가느냐 하면 옛날에 그 비료를 갖다가 그걸로 썼잖아요. 똥으로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똥에 있는 그 회충, 들어온 것들이 거기다 이제 그 알을
남겨가지고 그걸 아무리 저기 상추나 이런 거 씻어낸들 그 아래에 있는 똥이 묻어 있죠. 묻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섭취하다 보니까 뱃속에 이제 회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화학 비료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그 회충이 있는 일이 없어진 거죠. 하여간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보다 더 더러운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하여간 뭐 거의 그 회충이 들어가 있는 배 거의 배 횟배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겉과 해, 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요거는 좀 뜻밖이에요. 그래서, 내 것, 네 것, 네 것, 이렇게 겉을 씁니다만, 근데 이게, 내 해, 네 해, 네 해, 이런 식으로 해를 써도 맞다는 거예요. 요거 좀 뜻밖의 것이니까 같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존명사, 겉에, 저 동의어로 해를 쓰기도 한다라는 것. 자, 그럼 이제 게을러 빠지다, 게을러 터지다 이거 둘 다 표준어입니다. 게을러 빠지다, 터지다 둘 다 맞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고깃간, 푸죽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깃간, 푸죽간은 둘 다 맞고요. 요게 그러니까 그런데 고깃관이라고 그러는 건 틀려요. 푸죽관이라고 하는 것도 틀리고 이걸 또 다림방이라고 하기도 했나 봐요. 뭐 다림질하는 방이 뭐 세탁소 같은 게 다림방인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푸죽간을 다림방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깃간, 푸죽간 둘 다 맞고요. 요 푸죽간이 정육점하고 좀 다른 점은 정육점은 이제 고기를 그 자리에서 잡질 않죠. 그런데 푸죽간은 저 생물을 죽이는 뭐 소나 돼지를 죽이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 곳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기를 채취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 곳이 고깃간 푸죽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육점하고 푸죽간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것. 뭐 옛날에 쓰던 말입니다. 아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곰곰과 곰곰이가 있는데요. 자, 요거 아시다시피 이제 곰곰이 독립할 수 있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부사 뒤에서는 이를 붙인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곰곰, 곰곰이 둘 다 맞습니다. 곰곰 희간이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관계없다, 상관없다 요거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여간 이게 합성어네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도 안 하고 관계없다, 상관없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보다 준보다 요거 둘 다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정 보는 거 있죠? 저 글 쓴 다음에 뭐 맞춤법이나 이런 거 틀렸는지 보는 것.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사실 교정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교정보다 준보다 이건 둘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구들째, 구제라고 하는데 구들째라고 하는 것은 방골에 앉은 그림과 재라고 하네요. 그래서 방골에 기억나세요? 우리 저 그림이나 재가 이렇게 나가는 저기 구들장 밑에 방골에 통과하는 그런 통로에 앉은 그림과 재가 구들째, 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해 보시면 방골에가 맞았죠. 이거는 한자어가 맞았고 구들고래가 틀렸고요. 그래서 이 방골이라는 것은 구들장 밑에 불길과 연기가 통하여 나가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들장 방돌 같은 경우에는 이 방바닥에 놓는 평평한 돌, 방바닥을 이루는 평평한 돌, 그거는 구들장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고유어로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한자어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들장은 방바닥을 만드는 넓은 돌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귀퉁머리와 귀퉁배기가 있는데, 요 귀퉁머리, 귀퉁배기는 귀퉁의 이제 비어라고 하네요. 어쨌든, 둘 다 맞습니다. 으로 극성 떨다, 극성 부리다, 이거 둘 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기세 부리다, 기세 피우다. 이것도 둘 다 맞아요. 복수 표준을 지금 배우고 있죠. 다음에 기저고리, 베네오, 베네저고리 이런 게 있는데요. 요게 아이들 기저귀 채우려고 하의가 없는 옷들 얘네들이 기저고리, 베네오, 베네저고리죠. 하여간 얘네들 셋 다 맞습니다. 기저고리, 베네오, 베네저고리.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이거 뭐 모자 이런 거 뭐 양말 같은 거 빼고 얘네가 이제 베네저고리, 기저고리, 베네옷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요. 자, 이번엔 꽃가, 때때, 고가 이런 말들이 있었죠. 요거 꽃가신이나 때때신이나 고가신 이 앞에 배운 적 있어요. 약간 어감이 다른 것 둘 다 표준어로 삽니다. 그래서 고가, 꽃가는 배웠는데 같이 때때도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꽃가, 때때, 고가. 그러니까 꽃가신, 때때신, 고가신 다 맞는 겁니다. 살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을 가리키는 바로 고유어가 되겠죠. 꼬리별, 살별 둘 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꽃도미와 북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도미,
도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빨간색 그런 도미 가리키는 건데 꽃도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북도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귀와 당나귀 둘 다 맞습니다. 요 저기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중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엔 뭐 당나라에서부터 뭐 한나라도 있고 뭐 여러 나라 있죠. 명나라 뭐 청나라 다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중국 사람을 당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나귀 이렇게 당자를 갖다 많이 붙였어요. 아마 당나라가 가장 그 중국에서 융성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들어온 나귀라고 해서 당나귀 이렇게 부른 것도 맞게 했습니다. 나귀, 당나귀 둘 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날걸과 셋불. 자, 이거는 유판에 짤밭 다음에 셋째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저기 날걸 찾아볼까요? 날걸 여기 있네요. 날걸. 그 다음에 요 날걸을 또 셋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저기 윷놀이 가지고 뭐 직업으로 삼지 않나 이런 말을 하여간 뭐 다 알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도개걸륜모. 그래서 우리 돌아올 때 돌아오는 곳에 요 세 번째 있는 걸 요 부분을 날걸 셋불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저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자, 다음에 내리글씨, 세로글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글씨가 있죠. 이런 건 다 가로글씨죠.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쓰는 이런 걸 이제 세로글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그 고개를 기울여야 이제 그게 보이죠. 저 글씨가 이렇게 보입니다만 우리는 이제 모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세로글씨를 해도 그렇게 글씨가 잘 보인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또 있습니다. 한글이 참 다 세로 글씨라고 얘기할 수 있군요. 세로로 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넝쿨하고 덩굴이 있는데요. 이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넝쿨이 맞고 덩굴이 맞습니다. 넝에는 쿨, 덩에는 굴인데 이걸 합쳐가지고 덩쿨이라고 해서 여러분 유혹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덩쿨은 비표준어입니다. 넝쿨로 하든지 덩굴이라고 해야 된다. 덩쿨은 비표준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역과 쪽이 있는데요. 이거는 동쪽, 동역, 그러니까 동쪽도 되고 동역도 된다는 거죠. 서쪽도 되고 선역도 된다는 것. 역과 쪽은 동의어로서 이제 눈대중, 눈어림, 눈짐작, 이렇게 뭐 보통 이제 눈대중을 많이 쓰죠. 그런데 눈어림, 눈짐작 이런 것도 다 같은 말로서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다음에 느리광이와 느림보, 늘보가 있는데 요거 뭐 느림보를 좀 많이 쓰죠. 그런데 뭐 나무 늘보의 늘보, 그 나무 느림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느리광이 요거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로서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다음에 는모, 만약모 이게 만이양모에서 이제 나왔는데 하여간 제철보다 늦게 심는 모가 바로 는모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는모나 만약모 둘 다 만약모는 만이양모에서 늦게 이양되는 모라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하여간 는모, 만약모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닭이 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마음이 굳고 야무지다라는 뜻이네요.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야무지다라는 뜻으로서 닭이 지다, 닭이 차다 둘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다음에 다다리, 메달, 요거 달다리 아니죠? 리를 빠지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리를 빠질 때는 빠진 대로 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다다리, 메달 둘 다 맞습니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다음에 다마다와 고말고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당연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다마다, 고말고 둘 다 복수 표준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박나룻이 있고 다박수염이 있네요. 이거 짧고 수북하게 난 이런 장비 같은 수염을 다박나룻, 다박수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맞고요. 자, 요거 나룻이에요, 나룻. 그래서 우리 구레나룻 얘기할 때 구렛나루라고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틀리고요. 나룻이 수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나룻이라는 것 같이 링컨의 이런 수염이나 아니면은 뭐 임꺽정 대회에서 나오신 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수염이 다박수염, 다박나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닭장, 우리 닭이 들어가 있는 장 있죠? 닭을 키우는 그 장을 닭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뜻밖의 닭의장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맞네요. 닭의장도 맞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돌과 퇴돌이 있는데요. 요 대돌, 퇴돌
이제 덧창과 거창이 있는데요. 요거 그 밖에다 이제 대는 그 우리 이중창 할 때 밖에 창이죠. 그 덧창, 거창 둘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독장치다와 독판치다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어떤 판을 혼자서 휩쓰는 것. 그러니까 뭐 혼자 돈 다 버는 그거 할 때 저기 하여간 뭐 고스톱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뭐 혼자서 이렇게 뭐 그냥 돈 다 버는 것 이런 거를 독장치다, 독판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 동자기둥과 조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동자기둥은 이 들보 위에 세우는 작은 기둥. 이게 들보거든요. 들보인데 들보 위에 이제 지붕 세울 때 이렇게 조그맣게 뭘 이렇게 기둥 하나를 얹습니다. 이런 걸 동자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자기둥, 조금이 둘 다 같은 말인데 이거 뭐 건축 용어니까 굳이 뭐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교양 삼아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돼지 감자와 뚱딴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돼지 감자죠. 못생긴 감자입니다. 뭐 감자 맛은 납니다만 영양가도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게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까거나 그러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하여간 뭐 그 돼지 감자 뚱딴지라는 말이 바로 돼지 감자 얘네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라는 것은 무슨 못난 소리 하고 있어, 못생긴 소리 하고 있어, 못난 소리 하고 있어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 다 못났잖아요. 못생겼으니까. 그다음에 되우, 된통, 되게 요거 셋 다 같은 말이고요. 된통 당했다, 되게 당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되우라는 말은 좀 안 쓰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복수 표준어입니다. 되우, 된통, 되게 셋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동무니와 두동산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윷놀이에서 쓰는 말이에요. 두 동이, 그러니까 말 두 개가 업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업어가지고 가는 그 말을 두동무니, 두동산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기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다음에 뒷갈망과 뒷감당이 있는데요. 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요 말 많이 쓰죠. 그런데 뒷갈망도 맞다는 것 같이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뒷말과 뒷소리 요거 둘 다 맞는데요. 요거 저기 하여간 뭐 그 뒷말이 있었다. 라는 말 할 때 이제 뒷소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요거 참고로 우리 앞에 속말 배웠었죠? 속말은 맞는데 요 속소리는 틀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기 국악에서 또 속소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또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뒷말 뒷소리는 둘 다 맞고요. 속말을 얘기할 때는 속소리는 틀리고 속말만 맞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들락거리다, 들랑거리다, 들락날랑, 들락날랑 이런 식으로 들락이건 들랑이건 둘 다 맞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딴전이 있고 딴청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맞아요. 그래서 딴전보다, 딴청보다라는 말 하죠. 이 딴전보다라는 것은 딴 사람 가게예요. 딴은 다르다란 뜻이잖아요. 다른 가게, 다른 사람 가게란 뜻입니다. 저는 가게란 뜻이고, 요거는 다른 사람의 청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가게 볼 때는 열심히 안 보겠죠. 그러니까 딴전 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딴청 보는 것, 다른 사람 청사를 볼 때 사또가 다른 사람 청사를 볼 때 열심히 안 보겠죠. 그러니까 역시 딴청보다도 같은 그 딴전보다와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땅콩과 호콩이 있는데요. 요거 저기 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랑캐 호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북쪽에 만주지방이나 여기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호콩, 그렇게 이제 저희 땅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징어 땅콩 먹을 때 그 땅콩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들어온 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땅콩, 호콩 어쨌든 둘 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뗄감, 뗄거리 이거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뗄감이 있다, 뗄거리가 있다. 둘 다 맞는 복수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뜨리다, 트리다 앞에서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요 뜨리다, 트리다는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리다, 대다와 같이 생각해 주세요. 거리다 붙은 곳에 다 저기 대다가 붙을 수 있고 뜨리다 붙을 수 있는 곳에다 트리다가 뜬 귀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간 떠돌아다니는 못된 귀신이라고 얘기하네요. 하여간 뜬 것이나 뜬 귀신이나 다 같은 복수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룻줄과 용총줄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뭐 돛대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돛대에 메워놓은 요 줄을 이제 마룻줄 용총줄이라고 하는데 이어줄은 비표준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그 배를 뭐 조정하지 않는 분이라면 굳이 뭐 이런 말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얘네들을 마룻줄 용총줄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요.
그다음에 맞바람이 있고 앞바람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예, 그래서 맞바람을 맞으면 예, 배가 앞으로 잘 안 나가죠. 이제 그 순풍을 맞아야 되는데 역풍을 예, 그 역풍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맞바람, 앞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만장판, 만장중 요거 예, 둘 다 맞고요.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만장판, 만장중 이런 말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큼, 많지, 저만큼, 저만치 둘 다 맞습니다. 뜻밖의 많지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많지도 맞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에 말동무와 말벗이 있는데요. 요거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하여간 그 말동무 해주는 예, 말벗 요 말도 맞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메가리 메조미가 있는데요. 요거는 메가리는 왕결을 벗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걸 도정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벼를 벼나무에서 딱 벼를 뗐을 때 그때 그걸 그대로 먹을 수는 없죠. 벼 껍데기를 벗겨야 되죠. 그 껍데기를 벗기는 그거를 저 작업을 메가리 메조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메가리 메조미를 할 때, 이게 그냥 뭐 하나하나 까지는 않겠죠. 이거 너무 힘들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요 메통이라는 것, 옛날에, 요즘은 이제 기계로 이렇게 합니다만, 옛날엔 요런 농기구를 통해가지고 곡식의 껍질을 벗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곡식을 집어넣고, 요거를 갖다가 핑핑 이렇게 돌리면은 두 손을 잡고, 그럼 속에서 이렇게 까지는 예, 그런 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얘를 메통, 목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먹새, 먹음새가 있는데요. 요거 하여간 뭐 먹음새가 보기 좋다, 먹는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먹새, 먹음새는 맞는데 먹이는 비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멀찌감치와 멀찌가니, 멀찌기 요 세 마리 다 맞고요. 자, 이것과 함께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일찌감치, 일찌거니, 일찌기도 셋 다 맞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멀찌감치, 멀찌가니, 멀찌기, 일찌감치, 일찌거니, 일찌기. 그다음에 멱통과 삼멱과 삼멱통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숨쉬는 이제 말을 하는 그 성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성대를 멱통, 그러니까 저기 사람이 아니라 그 동물의 성대를 멱통, 삼멱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셋 다 맞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마운틴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 살아있는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맨날 산낙지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살아있는 낙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 저 마운틴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산에도 낙지가 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예, 그거 하여간 뭐 잘못된 것이고, 이거 삼맥통도 마찬가지예요. 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면치레, 외면치레 이거 둘 다 맞습니다. 외면치레를 하다, 예, 거치레를 하다 둘 다 맞습니다. 면치레. 다음에 모내다, 예, 모심다 이거 둘 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내기, 모심기 이거